우리 행정처 차장님, 예. 우리 차장님 자체야 훌륭한 분이지만 대법원을 대신해서 나왔으니 진솔한 솔직한 질문을 내가 안 할 수가 없군요. 예.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고법 사건 판결된 후에 상고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기록이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일, 20일씩 걸리죠. 기록을 정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규에 따르면은요. 공선법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하는 예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이게 기록이 송부될 수 있었는지, 이건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따로 지시 같은 건 없었다고 알아서 그냥 고법에서 그렇게 빨리 갖다 바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이 몇 페이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6만 페이지라고 하고 어떤 분은 7만 페이지라고 하던데요. 페이지까지는 모르십니까? 공판 기록이 25,000페이지 정도 되고 증거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사 기록은 더 많을 테니까요. 전합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는 그 4월 24일 날 전합체 그 심리 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사실상 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과연 전합체 참여하는 대법관 12분이 그 사건 기록을 읽었을까요? 이틀 만에 6,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읽었다고 대법관님들이 주장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을까요? 메꾸라방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우리가 맹판, 눈 감고 판단한다는 의미의 맹판을 일본말로 표현하던 과거에 그 표현 들으신 적 있으셨죠? 그러니까 내용을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건을 대충 처리해버리는 법률가들을 과거에 비판할 때 메꾸라방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내용을 보면은 저는 대법원장님이 특정 연구관에게 판결문을 써오게 하고 대법관님들한테 서명 날인을 시킨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근거가 이틀 만에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고, 다수 의견을 보니까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인 복붙이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작성된 걸 보면 저는 이게 그런 대표적인 메꾸라방 사건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21세기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법원장님이나 보수 대법관 몇 분이 민주진영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이틀 만에 날림공사를 해버렸던 이런 잘못된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전두환의 요구로 최규하 대통령이 억지 서명을 할 때 정승화 육참총장 잡아들이는 저 재가문서에 서명을 할 때 오른쪽에 시간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사전 본인이 동의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군부가 저것을 오른쪽에 있는 시간을 지웠는데 원본에 의하면은 새벽 5시 10분에 그 다음날 서명한 걸로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 두 분, 이웅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두 분이 49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절규하는 심정으로 다수 의견을 비판하는 내용을 써놨던데, 요약한 부분 한번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 보십시오.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그 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도 거치지 않은 결론. 이것은 외관상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 있어서도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오죽하면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죄용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도 반했다고 저런 표현을 써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법관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저 보십시오. 그동안 대법원이 절제해왔던 그 관행을 어기고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를 추구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 보시고 우리 차장님.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저는 이것을 규정짓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검사나 판사가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을 뽑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침탈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 판결을 보고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둬야겠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이 갖는 그 주인의 권리를 소수의 법조 귀족들이 뺏어가려고 한다는 이런 국민 주권에 대한 침탈,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 이것을 침탈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오히려 민주진영 후보에게 표를 찍고 그런 내란 세력들, 사법 쿠데타 세력들을 심판하려는 더 열정이 커질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저는 대법원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흑역사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없습니다.